신부라고 하면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어떤 모습이 떠오르나요?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고 부케를 들고 가족들과 친구들의 축복 속에 신랑을 향해 걸어가는 여인이시죠. 하지만 괴담 속 신부는 한밤중 자정 무렵 웨딩드레스를 입고 묘지에서 으스스한 모습을 드러내는 유령 신부입니다. 늦은 밤 장례식장에 갑자기 나타난 모녀가 포부가 그친 후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20년 가까이 되는 세월이 흘렀지만 오늘 사건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바로 2004년 중국 산시중학교에서 발생한 유령 신부 사건입니다. 2004년 10월 8일 밤 11시 중국 산시성 홍동현의 장례식장입니다. 문 밖에서는 천둥번개가 이어졌지만 장례식장 안은 아주 조용했으며 심야순찰을 담당하는 샤오리의 발걸음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그러다 그는 바깥에서 들리는 빗소리 외에 뭔가 수상한 소리를 듣기 시작하였습니다. 누군가의 울음소리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 샤오리는 복도 끝에서 붉은 옷을 입은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아 그곳을 후레쉬로 비추었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눈을 비비며 본인이 잘못 본 게 아닌가 했는데 다시 두 눈을 뜨는 순간 번개가 번쩍하더니 빨간 옷을 입은 여자가 그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붉은 옷을 입고 피부가 창백한 소녀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바로 그때 전화 소리가 울리며 샤오리는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는 본인이 꿈꾸고 있는 걸 깨닫게 되어 긴 숨을 내쉬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바로 경비원이었는데요. 그는 샤오리에게 망자를 운전한 차가 도착했다며 그에게 문 앞으로 가 픽업하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의 말에 샤오리는 이상하다고 느껴졌습니다. 보통 한밤중에 망자를 이송하게 되면 차를 사무실 건물로 직접 이송하였습니다. 그럼 경비원은 왜 그에게 대문 앞으로 가라고 했을까요? 샤오리는 우산을 들고 폭우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대문 앞에 도착한 그는 풍채가 조금 있는 한 중년 여성이 의식을 잃은 소녀를 안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어머니는 딸이 중병에 걸려 치료하는데 집안의 모든 돈을 썼다고 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딸과의 마지막 작별 인사를 준비하라는 의사의 조언에 그녀는 딸과 함께 고향으로 가려고 했지만 비가 너무 많이 내려 피할 곳이 없어서 장례식장에서 하룻밤을 묵어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다음 날에도 아이가 살아있다면 바로 장례식장을 떠나 돈을 빌려서라도 딸을 살려보겠다고 하였습니다. 어머니는 울면서 애걸복걸 얘기했으며 샤오리의 눈앞에서 무릎을 꿇으려고도 했습니다. 샤오리는 재빨리 그녀를 일으켰으며 불쌍한 어머니와 교복을 입은 소녀를 도저히 몰아낼 수 없어 그들을 장례식장 안에 빈 방에서 잘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그 방을 나와 복도로 나온 샤오리는 무언가를 잊은 것 같았지만 무엇인지는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근무실로 돌아온 샤오리는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길고 어두운 복도로 돌아갔는데 누군가가 얇고 가는 목소리로 살려주세요 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그는 다시 악몽에서 깨어나게 됐습니다. 시간을 체크해보니 이미 새벽 4시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갑자기 모녀의 인적사항을 등록하지 않았다는 걸 떠올리게 됐습니다. 규정대로라면 저녁에 장례식장을 방문한 사람은 전부 인적사항을 작성해야 했습니다. 그는 모녀의 방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은 열려 있었지만 모녀는 온데간데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샤오리는 아주 의아했습니다. 소녀의 상태가 괜찮아져서 두 사람이 떠난 것일까요? 샤오리는 경비원으로부터 어머니가 한밤중에 장례식장을 떠나 약을 들고 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여자가 딸을 품에 안고 떠난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경비원은 어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떠났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딸의 상태가 좋아서 떠난 게 아닐까요? 샤오리는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어젯밤에 본인이 분명 좋은 일을 한 게 틀림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2004년 10월 9일 홍동현 마무촌에서 한 몸집이 있는 중년 여성이 소녀를 장씨 주민에게 넘겼습니다. 그녀는 아주 큰 짐을 내린 듯이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손에 든 2만 위엔 하나로 약 354만 원이 되는 돈을 보고 여자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본인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고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한밤중에 여자는 천둥 울리는 소리에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러다 침대 위에 올려진 돈을 보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잠들게 되었습니다. 반면 장씨 가족은 밤새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당을 드나들며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 전 장씨네 아들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는데요. 장 씨는 노총각 아들을 잃게 되어 매우 슬퍼하며 그에게 장례식과 결혼식을 같이 올려주고 있었습니다. 장 씨 가족은 소녀의 교복을 벗기고 빨간 웨딩드레스를 입혀 숨진 아들과 나란히 눕혀두고 여러 가지 과일을 상에 올려두었습니다. 장 씨는 세상을 뜬 아들이 늦게나마 어린 소녀를 동반자로 맞이하게 되어 외로워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날 밤 사람들은 홍동 고속도로 옆에 있는 황무지에 소녀와 고인을 묻어버렸습니다. 유가족들은 두 아이의 묘지를 바라보며 슬픔을 참으며 떠났습니다. 10월 22일 홍동군 장례식장의 점심시간에 샤오리는 그의 동료들과 그날 밤에 있었던 일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 두 모녀를 도와준 게 다행이라며 지금 모녀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였습니다. 그의 말을 들은 한 동료는 그 어머니란 여자가 40살 정도 되고 딸은 교복을 입고 있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동료는 현장에 없었는데 그가 묘사한 모녀의 모습이 그 당시 샤오리가 본 것과 같았습니다. 이에 의문이 생긴 샤오리는 그에게 경비원이 얘기해 주었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동료는 한동안 말없이 고개만 젓다가 샤오리에게 한 뉴스 사건을 알려주었습니다. 2004년 10월 21일 오전에 홍동군 마무촌에 경찰 몇 명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한 중년 남성과 같이 홍동영 고속도로 옆에 있는 묘비로 향하였습니다. 위치가 맞았다면 그곳에는 경찰이 며칠 동안 찾아다니던 진실이 묻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무덤을 파려고 할 때 한 남자가 갑자기 나타나 그들의 행동을 막았습니다. 그 남자는 매우 감정적이었으며 사람들을 밀면서 이곳은 아들의 무덤이니 파지 말라고 외쳤습니다. 구경꾼들이 점점 많아지고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마을 간부들이 도착해 남자와 협상을 하고서야 경찰은 다시 땅을 파기 시작하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묻어진 지 며칠 안 된 새로운 묘지가 파헤쳐졌습니다. 경찰이 관을 비집고 열자 관 속에는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한 사실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무덤 속에는 밝은 빨간색 옷을 입은 숨진 남녀가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옆에서 가리키고 있던 한 부부는 다리에 힘이 빠져 바닥에 쓰러지더니 갑자기 불쌍한 내 딸아 라고 외치며 울기 시작하였습니다. 현장에 있던 경찰은 분노에 잠겼습니다. 중학교에 입학한 지 얼마 안 된 소녀가 갑자기 사라져서 열흘이 지난 지금 빨간 웨딩드레스를 입고 차가운 묘지에 누워있다니 누구에게도 용납할 수 없는 결말이었습니다. 이 불쌍한 소녀의 이름은 리위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를 장례식장으로 데려간 사람은 그녀의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모든 건 14일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2004년 10월 8일 아침 산시성 허저우시 샹량학교에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위팅은 친구와 같이 물을 기르러 갔습니다. 이때 갑자기 누군가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걸 듣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사람이 바로 리위팅의 초등학교 친구의 엄마 탕수메이였습니다. 다급해 보이는 친구 엄마를 본 위팅은 아줌마 무슨 일이에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네 아빠가 교통사고를 당했어. 너희 엄마가 지금 곁에 있는데 너도 나랑 빨리 병원으로 가자 라고 하였습니다. 위팅은 그녀의 말에 깜짝 놀라 아무 생각 없이 선생님에게 말씀드리고 아줌마를 따라갔습니다. 위팅은 아줌마에게 아버지가 어느 병원에 있고 부상은 심한지 걱정스러워하며 물었습니다. 탕수메이는 위팅을 위로하며 그녀에게 물을 주었습니다. 위팅은 의심 없이 물을 받아 마셨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의식을 잃게 되었습니다. 5일 후인 10월 12일에 산시성 호저우성 시린촌에 리팔왕은 연못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불안한 마음으로 딸 위팅이 이번 주에는 돌아올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그의 딸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학교에 다니는 딸이 휴대폰이 없어 가족들과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딸은 어렸을 때부터 독립적이고 예의가 있어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착한 아이였죠. 그가 이것저것 생각하고 있을 때 딸의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었는데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위팅의 가족이시죠? 아이 아버지의 상태는 어떠세요? 아이가 학교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리팔왕은 선생님의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았지만 상대방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딸이 분명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는데 담임 선생님은 왜 딸이 학교로 돌아갈 수 있는지 물었을까요? 딸은 도대체 어디에 갔을까요?
그러던 중 리팔왕은 딸이 10월 8일에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이유로 결석을 요청하고 바로 학교를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리팔왕은 모든 친척과 친구들에게 딸의 행적에 대해 물었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마치 딸이 갑자기 세상에서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위팅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 그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였습니다. 경찰은 마지막으로 위팅을 목격한 학교 친구에게 집중하여 신문을 하였습니다. 친구의 진술에 따르면 위팅은 그날 수업이 끝난 후 친구와 물을 깃다가 한 여인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위팅이 아는 사람인데 아주 다급해 보였으며 위팅의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알려주었다고 했습니다. 이에 위팅은 큰 충격을 받고 학교에 결석계를 내고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바로 위팅의 초등학교 동창의 엄마 수메이였습니다. 그녀가 인근 교차로에서 야채를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보하여 리팔왕은 바로 경찰과 같이 교차로로 달려가 수메이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며칠째 장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그녀는 10월 8일부터 노점을 열지 않았는데 그날이 바로 위팅이 실종된 날이었습니다. 경찰은 수메이를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그녀를 추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리팔왕은 만약 수메이가 자신의 딸을 납치했다면 지금쯤이면 멀리 떠났을 거라고 생각하였지만 수메이는 도망치지 않고 근처에 있었습니다. 수메이는 경찰에 소환된 후 본인은 위팅의 실종과 전혀 관련이 없으며 위팅에 대해서도 전혀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지적과 모든 단서는 수메이를 가리켰습니다. 위팅이 실종되던 날 수메이가 학교로 들어간 모습을 목격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 수메이는 부인해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계속하는 신문에 수메이는 할 수 없이 범행을 자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녀는 본인이 위팅을 납치하여 한 남자에게 판매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남자는 수메이가 야채 장사를 할 때 만난 사람인데요. 가오씨라고 하며 산시성 출신이었습니다. 수메이는 본인이 위팅을 학교에서 데려나오는 걸 담당하고 고우라는 남자는 위팅을 산시로 데려가는 걸 담당하였습니다. 수메이는 남자가 위팅을 어디로 데려갔는지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경찰서는 즉시 산시성으로 인원을 파견하여 가오씨 남성을 체포하여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술은 수메이와 달랐습니다. 그는 어린 소녀를 납치하고 인신매매를 했다는 혐의에 매우 억울해하였습니다. 가오씨는 자신이 수메이와 잘 알지도 않으며 납치 사건에 연루될 가능성은 더욱더 없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처음 경찰은 가오씨가 본인의 죄를 일부러 숨기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였지만 위팅이 사라진 동안 가오씨가 완벽한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어 그에 대한 의심을 배제하고 그를 석방하였습니다. 그 후에도 수메이가 경찰에게 거짓말을 여러 번 하여 경찰은 쓸데없는 수사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경험 많은 경찰의 노력으로 수메이는 마침내 자신이 저지른 범죄와 위팅의 행적을 자백하였습니다. 사건 한 달 전 수메이는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한 장례식장에서 친척들이 유령 결혼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유령 결혼이란 세상을 떠난 미혼 남녀에게 올리는 고인의 결혼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명의 망자는 생전에 서로 사랑하지 않아도 되며 심지어는 서로 모르는 사이여도 됩니다. 유가족은 그들을 고인 부부로 함께 매장하여 생전에 결혼하지 못한 아쉬움을 달래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령 결혼에도 신부에게 예물을 주어야 했으며 일반적인 결혼을 할 때 줘야 하는 예물과 비슷하였습니다. 또 결혼식의 중매자로서의 수수료는 1만에서 2만 위안, 하나로 약 177만에서 354만 원 정도 되었지만 많게는 5만에서 6만 위안, 하나로 약 885만에서 1062만 원 정도일 때도 있었습니다. 수메이는 고인의 결혼식을 주선하는 것으로 그렇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알고 매우 흥분해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유령 결혼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 얼마 안 돼 그녀는 인근 홍둥면 마무촌에 사는 장원기라는 사람의 아들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 유령 결혼을 할 수 있는 여자를 높은 가격으로 찾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그 사업을 실행시켜 상대방이 요구하는 일을 잘 마무리하면 2만 위안, 하나로 약 354만 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녀는 일단 의뢰를 수락했지만 비슷한 나이대에
세상을 뜬 지 얼마 안 된 신부를 찾는 것을 매우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다 딸의 동창인 위팅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0월 8일 수메이는 딸을 데리러 학교에 갔었는데 물을 뜨고 있는 위팅을 우연히 발견하였습니다. 수메이는 순간적으로 악독한 생각이 떠올라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녀는 학부의 신분으로 위팅을 학교 밖으로 데려가 위팅에게 수면제를 투여하여 위팅을 잠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위팅을 홍동연으로 데려갔습니다. 수메이는 위팅이 완전히 깨어나지 못할 때 소녀에게 더 많은 수면제를 먹여 그녀를 숨지게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위팅의 생명력은 아주 강하였습니다. 사람을 인도하는 시간이 되었는데도 소녀는 여전히 원활하게 호흡하며 그냥 곤히 잠든 것 같았습니다. 수메이는 기다리다 못해 진정제 한 병을 구매하여 위팅의 몸에 투약하였는데도 위팅은 숨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수메이는 본인의 범행이 들키게 될까봐 근처에 있는 장례식장을 찾아가 딸을 잃을 위기에 처한 엄마인 척 연기하였습니다. 착한 샤오리의 도움으로 그녀는 다시 자신의 사악한 계획을 계속하였습니다. 샤오리가 떠난 후 수메이는 의식을 잃은 위팅의 목에 밧줄을 댔습니다. 위팅이 마침내 숨을 거두게 되자 수메이는 바로 위팅을 데리고 장례식장을 떠나 약속한 장소로 달려갔습니다. 모든 일을 마친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 아무 일 없는 척하며 경찰에 체포되기 전까지 아주 평온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10월 21일 수메이의 진술에 따라 경찰은 묘지에서 숨진 위팅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알게 된 샤오리는 죄책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꽃다운 나이의 소녀가 본인의 앞에서 목숨을 잃었으니 말이죠. 만약 그 당시 수메이에게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요구했으면 그 소녀의 결말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결국 수메이는 고의상해죄로 기소되어 극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고작 2만 위안, 하나로 약 354만 원밖에 안 되는 돈을 위해 그녀는 인간성을 버렸습니다. 훗날 적당한 심판을 받게 되었지만 숨진 소녀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오늘의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동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